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24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이야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쾌락, 슬픔, 생각, 폭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 폭력,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어떤 특별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등에서 쾌락을 얻는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사라진 마음 속에는 갈등, 증오, 공포가 포함된 폭력의 쾌락과는 아주 다른 기쁨이 있다. 우리는 폭력의 뿌리를 파헤쳐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괴물스럽게 잔인한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보자.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안에 증오, 질투, 불안 또는 공포의 숨결을 갖고 싶지 않다. 이것은 내가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충만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다. 나무, 꽃, 강, 초원, 여인, 아이들을 보고 싶으며 동시에 나 자신과 세계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폭력, 즉 전쟁, 강탈, 국가적 적대와 계층 간의 갈등, 사회의 외적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폭력 문제는 저기에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가? 당신은 그 문제를 바깥 세계에서 풀려고 하는가?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폭력 자체를 묻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어떻게 나는 폭력, 욕심, 탐욕, 질투, 잔인성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파괴되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질문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질문이다.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나는 당신이 사실상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평온하게 산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폭력을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실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이란 나 자신이다. 문제를 파고들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며 분명히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나를 나 자신에게 드러내야 하며 이 문제를 끝까지 관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도중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분명 난폭한 인간일 것이다. 나는 분노하면서 난폭을 체험했고 성적 요구에서의 폭력, 증오와 적대감을 만드는 데서의 폭력, 질투에서의 폭력 등을 체험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전쟁에서 표현된 단 하나의 단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공격성, 즉 동물에게도 존재하며 나도 그것의 일부인 이 공격성을 이해하고 싶다. 단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남의 아픈 데를 찌르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공포 때문에 복종할 때, 그것은 모두 폭력이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으로 조직된 도살장만이 폭력은 아니다. 폭력은 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것이었어. 우리는 폭력의 바로 그 깊이를 묻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가장 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분노이다. 내 아내나 누이가 공격당했을 때 나는 마땅히 분노한다. 내 나라가 공격받고 내 생각, 내 원리, 내 삶의 방식이 공격받으면 나는 당연히 화를 낸다. 내 버릇이나 보잘것없는 의견이 공격받아도 나는 화를 낸다. 당신이 내 발등을 밟거나 나를 해롭게 하면 나는 화를 내며 만일 누군가가 내 아내와 도망가면 나는 질투하게 되는데 그 질투가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그녀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분노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폭력의 일부인 분노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향과 주변의 추세에 따라 정당한 분노와 정당하지 않은 분노로서 분노를 보는가, 아니면 다만 분노만을 보는가. 정당한 분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다만 분노가 있을 따름인가.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은 없고 오직 영향만이 있을 뿐인데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나쁜 영향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가족, 나라, 기라고 불리는 넝마 한 조각, 신념, 이념, 교조 등 당신이 요구하거나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방어하는 순간 그 방어는 바로 분노를 뜻한다. 당신은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해야 돼 라든가 내가 화낸 것은 정당했어 라든가 화내는 나는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따위에 어떤 해명이나 정당화 없이 분노를 볼 수 있는가. 당신은 분노가 그것 자체로서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즉 그것을 방어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내가 당신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내가 당신을 아주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관심을 갖고 당신을 바라볼 때에만 진정으로 당신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그 별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 분노란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보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다. 만일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발견하기 위해 당신의 온 마음을 바쳐 주의를 기울여라. 그저 뒷전에 물러 앉아서 어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말해봐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지적하려는 점은 비난이나 정당화가 들어있는 눈으로는 분노도 폭력도 볼 수 없으며 또 폭력이 당신에게 화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비난과 정당화 그 두 가지를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선 배워야 한다. 분노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남편 보는 법을 알아야 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치가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왜 당신이 객관적이지 못한지를 알아야 하며 왜 당신이 비난하거나 변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는 이유가 그것들, 즉 비난과 정당화가 당신이 속한 사회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독일인, 인도인, 니그로, 미국인이라는 제약과 그 제약으로 인해 무뎌진 마음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근본적인 것을 알고 발견하려면 깊이 들어가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둔탁한 도구, 무딘 도구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도구를 예리하게 해야 하는데 도구란 곧 마음이다. 그 모든 정당화와 비난에 의해 둔해진 마음이 바늘처럼 예리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할 때에만 당신은 깊이 파고들 수 있다. 뒷전에 물러앉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묻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치 다음 끼니를 원하듯 당신은 그것을 원해야 하며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무디고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볼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결과 모든 문제를 완전히 아는 상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폭력을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두 개의 끔찍한 전쟁은 인간들 사이, 즉 당신과 나 사이에 더욱더 장벽을 세우도록 가르쳤다. 그렇다면 폭력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이든 분석을 통해서 성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약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지금보다 더 조용히 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총체적인 지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분석 과정에서 내 마음이 매우 예리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 예리함, 주의력, 진지함이라는 성질이 총체적인 지각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눈의 명징성은 사람이 미세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런 뒤에야 도약한다.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당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주의력과 에너지는 당신이 어떤 허구적 관념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면 이내에 흐트러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관념적인 것을 완전히 인멸할 수 있는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오직 현재 있는 것 속에서 살 따름이다. 자신의 분노에 대해 조사하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분노의 반대를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분노를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를 싫어한다거나 정오한다고 말할 때 비록 그 말이 아주 심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일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당신이 정오하지 말아야 해. 내 가슴 속에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중의 기준을 가진 위선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아무 비난이나 합리화 없이 사는 것이다. 있는 것 속에, 실제 하는 것 속에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를 완전히 이해하는 나머지 그것을 끝낼 수 있다. 당신이 명징하게 들여다볼 때 문제는 풀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폭력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는가? 즉, 당신 바깥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폭력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일 없이 폭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지 말로만 찬성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니라 아주 깊은 명상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일련의 진술을 읽어왔지만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이해했는가? 당신의 제약된 마음, 생활 방식,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는 당신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한다. 당신은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거야. 나는 자유로워지려고 해볼 거야. 라고 말한다. 해볼 거야 라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우려할 만한 진술 가운데 하나이다. 해본다는 것은 없으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없다.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뜸을 들이고 있다. 전 세계와 자신 안의 폭력 때문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이데올로기가 저 불을 끄는데 가장 좋을까? 집이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물을 나르는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에 관해 말하겠는가? 네, 오늘은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6번째 이야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읽어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마음속에 폭력이 아닌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